4-3. 이것은 우리가 콜럼버스시로부터 막 받은 새로 공개된 바디캠 영상으로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 사건과 관련된 신고에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경찰관은 잘못된 주소로 갔다고 경찰서장이 밝혔습니다. 오하이오 경찰은 마침내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 살인 사건 수사에 대해 대중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장이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이후로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은 경찰 대응의 중요한 세부 사항 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TP 가족의 친구들과 걱정하는 동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여러 번 다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추적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목해온 이 사건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스펜서 TP와 그의 아내 모니크 TP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특히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중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경찰의 홍보 전략이 무엇인지, 왜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왜 기자들의 일부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이 살인범을 얼마나 가까이 잡았느냐입니다. 지금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서 내부에 있는 이들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콜럼버스시에서 저희 로우 앤 크라임에 막 보내온 새로운 바디캠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스펜서 테페가 치과에 출근하지 않자 경찰관이 그의 집에 안부를 확인하러 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이 집 주변을 확인하고 떠났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장에 따르면 잘못된 주소로 갔다고 합니다. 이 일은 아침 9시 30분쯤 스펜서 테페의 상사가 처음 전화를 걸어 출근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지 20, 30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에야 911에 전화한 사람, 그가 말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월 30일 스펜서 테페의 시신이 부부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12월 30일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스펜서와 모니크를 살해한 범인을 찾는 수사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점이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공개적으로 몇 가지 발언을 했고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녀가 시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이 통화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 경찰서장이 언급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911입니다. 방금 전화가 끊겼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우시는 것 같은데 경찰이나 진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방금 들으신 건 폭스 뉴스 디지털이 처음 입수한 911 신고 전화화였고 이 전화는 4월 어느 화요일 새벽 2시 45분에 테페 씨의 집 주소에서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전화를 건 여성은 자기 남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처음에 왜 911에 전화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쟁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언쟁에 휘말렸지만 저는 정말 괜찮아요. 혹시 신체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서로 말다툼만 했고 때리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경찰관들에게 당신 집으로 출동하지 말라고 취소하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알겠죠? 국장은 스펜서의 처남이 로우 앤 크라임에서 말한 내용을 현지 언론에 확인해 주었고
통화 속 여성 목소리는 모니크 테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장은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것인지, 그리고 이 전화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지 언론에 좀 더 많은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수사와 경찰이 대중에게 공개한 내용과 관련해서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엔 12월 30일 새벽 스펜서와 모니크 집 뒤 골목을 걷는 용의자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추가 영상 제보를 시민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그 시간이 바로 경찰이 스펜서와 모니크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는 시간대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화질이 나쁘더라도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남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회색 바지, 검은 신발, 검은 코트를 입고 한밤중 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일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고 기온은 화씨 20도대였습니다. 이날은 새해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용의자는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골목은 차로도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골목은 스펜서와 모니크의 타운홈 뒤쪽 차고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테페의 결혼식 영상에 들어온 샷입니다. 이 영상은 스펜서의 처남이 촬영했으며 뒷골목과 새로 지어진 타운홈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테페 가족은 그 집들 중 한 곳에 살았습니다. 이제 관심 인물은 고개를 숙이고 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집들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차고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갈 때 말이죠. 그 관심 인물 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네스트 카메라로, 공식 경찰 카메라는 아니며 개인이 집 뒤에 설치하는 용도입니다. 누군가 차고에 침입하거나 쓰레기를 뒤질까 걱정된다면 지금처럼 설치하는 거죠. 이 용의자도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라는 특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는 걸음걸이, 즉 안짱다리처럼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용의자일 뿐이며 범인인지 또는 찾는 사람인지 아직 모른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경찰서장은 현지 언론에 이 사람이 단지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인물일 뿐이며 경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늦게까지 영업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던 주에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주세요. 이것은 의심스럽고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은 골목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술집에서 집에 가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계속 뉴스와 인터넷에 나오는데도 며칠간 아무도 저 사람이 저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 시점에서 경찰이 이 수사에서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 관심 인물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이 지역 뉴스 인터뷰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정보는 콜럼버스 경찰서장이 오하이오의 언론 매체에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해당한 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 이 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젊은 부부이자 가족으로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테페 부부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집에 사람 초대와 모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오하이오의 타운하우스 계단에서 촬영된 것으로 그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아이들은 각각 4살과 1살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2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2아이는 부모를 잃었지만 부모가 살해당했을 때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또한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골든두들이라는 견종이고 그 강아지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동물은 현재 테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있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스펜서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치과 의사였고 오하이오주 에선스에 있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사무실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출퇴근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곳은 콜럼버스에서 대략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 병원 프로필에 그는 2017년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치과외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사랑했지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버키스와 신시내티 벵갈스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 골프, 여행,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스펜서는 모니크 테페와 결혼했습니다. 방금 부고가 올라왔는데 공동 부고입니다. 모니크가 오하이오 주 워싱턴에서 자랐다는 부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콜럼버스 북쪽 교회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 축구와 달리기를 했고 남편처럼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곳에서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받으며 어린이집에서 일했습니다. 북에는 그녀가 전업주부였고 밝은 미소와 다정함, 발랄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고에 따르면 스펜서와 모니크는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온라인에서 만나 2020년 12월 결혼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부였으니까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이 부부가 얼마나 관대하게 사랑받았는지요. 이 부부는 가족이 점점 커지던 중 생명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걱정해서 911에 신고한 전화와의 수만 봐도 콜럼버스 경찰 기술자 107번입니다. 네, 한 사람의 집에 웰니스 체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12월 30일 오전 9시쯤 911 신고 전화가 시작됐고 이때가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았던 때임을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911 신고 대응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곧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펜서는 저와 함께 일하지만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그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맞죠? 알겠어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신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와도 그의 아내와도 그의 가족이나 그 집에 사는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처음 걸려온 전화는 스펜서의 상사였고 그는 디스패처에게 플로리다에서 휴가 중이라고 하며 동료들에게서 전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닥터 테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에 대한 다른 연락을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 그에 관한 전화나 교통사고 같은 것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일이라도요? 아니요, 가끔 이유 없이 출근 안 할 때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디스패처가 말하듯이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건 흔한 일이에요. 아마 늦잠을 잤거나 아플 수도 있죠. 스펜서의 상사는 이 통화에서 정말 단호하고 걱정스러워해요. 스펜서는 직장에 무단결근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요. 그는 항상 시간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꼭 연락했을 거예요. 그가 꼭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평소와 달라서 저희가 정말 걱정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게 아마 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약 20분 후인 9시 22분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부의 집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중요한 맥락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TP 부부의 걱정하는 친구들이 부부의 집에 가게 되고 그들은 집안에서 TP 부부의 아이들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오전 10시쯤입니다. 긴급 상황인가요? 경찰이나 의료진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곳에 출동해 앞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아이들 소리와 누가 소리치는 것도 들린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을 부수거나 그냥 집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 있을 때 당신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방금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그를 다시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런 다음 스펜서의 직장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돼요. 상사가 출근하지 않았고 3시간째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알겠어요. 전화 오는지 확인할게요. 5분 후에 또 다른 전화가 오고 이번 전화에서는 친구가 스펜서 테페의 시신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그 이후로 뭐가 달라졌죠?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이후로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의료진과 연결해 드릴게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전화를 거는 동안 배경에 어린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태페 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시신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저희가 여성 교대를 마치고 막 여기 왔는데 그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피가 있어요. 그녀가 그의 침대 옆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누워 있고 피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볼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가 숨 쉬지 않는 건 분명해요. 네, 그게 혹시 약간 글쎄요. 당신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뭔가 다르게 보여요. 힘들어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와 얘기한 게 언제였죠? 네, 어제요.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는 몇 살인가요? 37살입니다. 37살이요? 그 사람 혹시 마약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요. 네, 답변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출발합니다. 걱정하던 친구가 집안에서 스펜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차 물건들 안에서 아이들 소리, 토드, 당신도 그중 한 명이 소리치는 걸 들었죠. 이제 또 다른 전화가 와서 안에 시신이 있다고 하고 에스더는 커피를 주고 있어요. 경찰이 집에 들어가 스펜서와 아내가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WSYX TV에 따르면 태페 박사는 여러 번 총에 맞았고 모니크는 가슴에 한 번 이상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살인 무기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이 살인 후 자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9mm 탄피 몇 개가 수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범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단순히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 범인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현장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왜 그 탄피들을 현장에 남겨뒀을까요? 저는 콜럼버스 경찰서장 일레인 브라이언트가 9.11 신고 초기 대응에 대해 오하이오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 관련 법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장에게 방송 출연 의사를 물었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콜럼버스식 텔레비전 보도이며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9.11 신고와 관련해 처음 들었을 때 디스패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태페 박사 집에 출동한 이유는 누군가가 태페 박사가 안 보여 걱정된다고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관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걸었던 친구가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해서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 스펜서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페의 아이들이 집안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경찰관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랬을까요? 경찰서장은 콜럼버스 현지 언론에 이 경찰관이 잘못된 주소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희 로 앤 크라임이 금요일에 입수한 바디캠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경찰관이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집 문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살펴보고 떠납니다. 현재 콜럼버스 디스패치는 그가 갔던 집이 서미 스트리트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스펜서와 모니크 태페가 살던 거리와 평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 30분 뒤 9.11 신고자가 스펜서 태페의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은 10 텔레비전에서 9.11 신고자, 즉 스펜서의 시신을 봤다고 한 사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봤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제 태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태페 가족의 시신도 2층 침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살인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경찰서장은 경찰이 여전히 집이나 근처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단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영상을 제공해줬다고 말했고 형사들이 그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페의 집 근처에는 경찰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그 카메라에 대해 그리고 그 카메라가 사건과 관련된 어떤 장면을 포착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장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재 시민들로부터 제보와 증거, 영상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경찰서장은 또한 콜럼버스 디스패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몇 달 전에 걸려온 9.11 신고 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전화가 나중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소녀는 울며 남자친구, 남편 등 자신의 남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에 따르면입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나 구급대원 혹은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이 오디오도 저희가 보유 중이며 해당 통화는 4월 15일 새벽 2시 45분에 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이 여성분이 전화를 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다퉜지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집에 경찰관을 보내려던 전화를 취소합니다. 디스패처는 전화한 여성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찰서장은 여러분이 들은 목소리가 모니크 테페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화는 테페 가족의 집에서 걸린 것조차 아닐 수도 있다고 경찰서장이 말했습니다. 테페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처럼 여러 개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휴대전화로 걸린 전화가 실제로는 30m 방역 내에서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전화는 테페 가족 집 근처에서 걸렸을 수 있지만 집 안에서 걸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또한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테페 가족의 주소나 테페 가족과 관련된 전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장은 이번 수사에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사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찰서가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분은 시카고 경찰서 은퇴 형사 지휘관 윌 스빌라르입니다. 로앤크라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국장이 지역 언론과 한일대일 인터뷰 발언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지날수록 콜럼버스의 형사과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알다시피 그들은 모든 단서를 쫓고 있습니다. 국장 인터뷰에서 단서가 몇 개 있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로서 당신이 원하는 건 오직 사건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외부의 모든 방해 요소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감독관으로서 제 역할은 제 형사들에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제가 처리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장이 현장에 가고 부서장이 TV에 출연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약간 침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범죄를 더 많이 조사하고 가능하다면 범죄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측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두 가지 정보가 눈에 띄었고 이는 그녀가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채널 10에서 태페이 부부가 2층 침실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를 건 사람, 그 전화를 들어보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기 시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창문 등으로 봤는지 불분명했지만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거나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 정도로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까운 친구 얘기죠. 저도 911 신고 전화를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한 신고자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제 질문은 2층에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같은 신고자인가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과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다면 자신이 안에 있다는 걸 알 테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거나 빼내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911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 네, 그건 분명히 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911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를 기억하거든요. 그냥 알다시피 그게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처음 출동한 경찰이 잘못된 집에 간 것 같아요. 통화 중 아이들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들이 문 앞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911 신고자는 밖에 있었습니다. 아직 전체 구조나 상황에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맥락을 알게 되겠지만 태페이 부부가 침실에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고 했을 때 누군가 집에 왔던 건가, 대화를 나눴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경찰에 따르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위층 침실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위층에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침실에서 총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를 맞춰볼 때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나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지배 상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도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첫째로 집에 들어가는 방법과 둘째로 TP 가족의 침실 위치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집의 구조를 알고 있거나 확실히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TP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보는 그 용의자입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의 영상이죠. 그 사람은 카메라를 보지 않거나 얼굴을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국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가 있었다고 했고 형사들이 영상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경찰이 용의자의 다른 영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영상이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말한 만큼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어쩌면 진짜 더 이상 영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더 많은 영상이 있다면 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그들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중을 일부러 모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자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 정보 한 가지만 가지고 누군가가 집 뒤 골목을 걷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도 초인종에 달린 벨 서비스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동네 앱 같은 게 있어서 누가 길을 옆으로 걷기만 해도 누군가가 바로 댓글을 달면서 야, 누가 길을 걷고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고 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그런 식으로 암시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제가 또 궁금한 점은 항상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기자와 1대1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대신에 말이죠.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온 언론인들이 질문을 외치고 묻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런 게 있나요? 질문은 결국 지역사회가 안전한가요? 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언론인이 이렇게 묻는 건 경찰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단발성인지, 잭 더 리퍼처럼 계속되는지이며 당신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에 있다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다면 누군가가 밤에 당신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표적이 된 사건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터넷 탐정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봐, 거기 구가 있었다라고요. 몇 달 또는 몇 주 전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 했고 문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할 거예요. 2025년에 그 집에서 9.11 신고 기록이 있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모두 추측일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이나 법 집행기관으로서 대중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말 어렵죠. 대중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중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확실한 단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게 희망이죠.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 집들은 모두 신축이고 많은 집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이웃이든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든 그건 네스트 카메라였고 우리가 본 영상에 따르면 태페 씨네 집에는 링 도어벨 카메라, 브랜드가 뭐든 간에 현관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또 경찰이 촬영한 영상도 있지만 경찰서장은 카메라 작동 여부나 촬영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9.11 신고 전화는 온라인에서 최근 공개된 바로 그 전화입니다. 이 사람은 새벽 2시, 5시 사이에 바로 그 거리 아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에서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가 뒷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고 그 사람이 곧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폭스는 그곳이 태페 집에서 도보 3분 거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3분만 걸어가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계시잖아요. 뉴욕과 함께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죠. 이런 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마도 오는 여성의 9.11 신고 전화일 수도 있지만
그게 태페의 집에서 걸려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고 전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태페의 집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시나요? 그리고 여긴 도시라 이런 일도 생기죠. 그런 정보들을 걸러내야 하긴 하죠. 그리고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는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발로 뛰는 일이고 탐정의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하고 직접 조사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중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냐고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당신은 지금 이 커다란 퍼즐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거죠. 맞죠? 당신은 모서리 조각을 찾아 퍼즐을 완성하려 합니다.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당신은 모든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편협해지고 들어오는 다른 이론들을 모두 무시하게 되죠.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꼭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그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것이 경찰서장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 하나였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전화하였습니다. 거기서 제 생각엔 스펜서의 상사가 이 주소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나? 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잘못된 주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건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살해당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차이가 20분밖에 안 된다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외관상 문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수사에 있어서 수사 측면에서는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아이들을 그 현장에서 훨씬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었겠죠. 아이들은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더 오래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처입니다. 이들이 죽은 건 바꿀 수 없으니까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몇 분 더 앉아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또 다른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죠.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합니다. 잘못된 주소로 가거나 신고 전화를 많이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부를 확인한 거죠. 그는 할 일을 했고 우리는 갔으며 그는 주변과 마당 문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학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불행히도 그건 역사 시험이었어요. 당신은 할 일을 했지만 장소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 확실히 헤드라인을 읽었을 때 아, 이거 안 좋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다시피 그건 그냥 시간대와 관련된 거였어요.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경찰관이 도착한 그 시간대 안에 이 사건은 밤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탄피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수거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이미 여쭤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범인이 탄피를 수거해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게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의 유형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나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남겨졌다는 게요. 네, 맞아요. 제 말은 저는 사람들이 탄피를 주울 만큼 오래 현장에 머무르지 않는 살인 사건을 여러 번 접해봤어요. 현장에서 탄피가 치워졌다면 이는 일의 내막을 아는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작위로 저지른 낯선 사람의 범행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건 계획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실행된 거죠. 대부분 99%의 경우 탄피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일이 빨리 벌어지고 그들은 급히 떠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의자 영상에서도 그런 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누군가가 야간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술집에 있다가 술집이 문을 닫아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느릿하고 독특한 걸음걸이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 술집을 나서는 사람 같았죠. 며칠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나는 그 길에 살고 있었고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알다시피 나는 이 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경찰에 나와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제 경찰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전히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과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경찰이 접촉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에 대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관이나 수사관으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반드시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그 사람이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저도 많은 일반인들이 대규모 수사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48시간 동안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지 않죠. 저는 이 일과 무관하며 입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미 일주일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말처럼 윌,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경찰이 단서를 추적 중인가요? 네, 이제 사건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은퇴 형사 지휘관 윌 스벨라 씨였습니다. 로앤크라임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로앤크라임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